자, 이번 시간부터 얘네도 우리 진도를 조금 나가볼 텐데, 자, 이 책 구성을 좀 볼게. 자, 책은 두 권으로 돼 있고, 1권이랑 북1이랑 북2랑 이렇게 두 권으로 돼 있어. 자, 북1에는 최신 기출 해가지고 나와 있고, 북2에는 우수 기출 해가지고 나와 있어. 알겠지? 그래서 북1에 나와 있는 게 최근 3개년 기출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최근 3개년 기출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북2는 예전에 나왔던 기출 중에서 찝어가지고 좀 나온 거라 문제 수가 많진 않지만, 이제 이 북1이 좀 좋아. 최근 3개년 기출만 싹 다 모아놔가지고, 이제 그래서 북1 위주로 일단 우리는 구모까지 하고, 북1으로 좀 모자란다 싶은 사람은 북2까지 풀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기출 문제집 선정해가지고 너네들이 좀 더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센이라든지 자이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너무 두꺼워서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좀 얇은 거 뭐 너기출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런 거 선정해가지고 자기가 좀 풀어보시고. 자, 이번 시간 수1을 할 텐데 수1 파트에서 이제 첫 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8페이지 잠깐 볼게. 8페이지. 자, 8페이지 보면은 유형별로 어떤 유형에서 언제 어떤 문제가 몇 점짜리로 출제가 돼 있는지가 싹 다 정리가 잘 돼 있어. 알았지? 싹 다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자, 작년 수능 출제된 거 보면은 지수법칙 계산에서 2점짜리로 한 문제 출제됐고, 로그함수 정의로 3점짜리로 한 문제 출제됐고,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한 문제, 또 어디 있어? 로그함수 그래프에서 한 문제 해가지고 네 문제가 출제가 된 거야. 1단원에서. 그치? 자, 그래서 출제된 거 보면은 뭐 지수법칙 계산 2점짜리는 맨날 나오는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매번 나오는 거라서 우리 뭐 굳이 연습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좀 그래. 그치? 설마 못 풀겠어. 이거를. 그치? 그리고 로그 정의와 성질의 계산 해가지고 조금 나왔고, 그 다음에 지수방정식이랑 로그 함수 최대치, 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는 봐서 알겠지만 지수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도 지금 6월부터 6월이요? 7월이요? 7, 9, 10월 모의고사에 꾸준히 출제되던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 거고, 그치? 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뜬금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유형이 아니고, 그치? 앞선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너네들을 연습시킬 수 있는 형태로 나온 다음에 이제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너네 3월 모의고사부터 쭉 어떤 유형이 출제됐는지 한번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해. 나중에 수능 보기 전에.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조금 우리가 유추해가지고 거기 맞춰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돼. 이제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개념 살짝 잡아주고 몇 문제 같이 풀어보고 문제 풀어볼 거야.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개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처음에 거듭제곱근. 자, 거듭제곱근 문제는 물론 수능에서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출제가 되진 않지만 야, 무조건 출제 안 돼, 공부하지 마, 그럴 수가 없는 게 뜬금없이 툭툭 나오기도 하거든. 알겠지? 뜬금없이 한두 문제씩 툭툭 나오기도 하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자, 거듭제곱근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면 거듭제곱근 계산하라라는 형태의 문제로는 안 나와. 알겠지? 그럼 뭐가 나와? 거듭제곱근 만들었을 때 실수의 개수 나오는 거야. 그래서 a의 n제곱 근중 실수의 개수에 대한 형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제? 자,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뭘 찾는 거야? x의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요 x값을 찾아주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우리는 a가 양수인지 a가 0인지 a가 음수인지에 따라서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로 나눠서 개수가 달라지네, 그치? 자, n이 짝수일 때는 두 개 나와. 어떤 모양으로? 풀마 n제곱근 루트 a 모양으로. 맞지? 자, 0일 때는 한 개 나와. 뭘로? 0으로. 0보다 작을 때는 0개 나올 거라고. 이런 표현은 없어. 알겠어요? 자, n이 홀수일 때는 항상 한 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전부 다 n제곱근 루트 a 0, n제곱근 루트 a 모양으로 한 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지? 거듭제곱근 문제는 딱 요거 하나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푸는 형태 문제. 그렇지? 자, 그 다음 치수법칙 살짝 떠올려보면은 자, 치수법칙은 기본적으로 2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오고 우리 공식 안 까먹었으니까 한번 떠올려 볼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a의 m제곱 더하기 곱하기 a의 n제곱 하면은 a의 m 더하기 n제곱. 두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하면은 a의 m 마이너스 n제곱. 세 번째 a의 m제곱에 n제곱 하면은 a의 mn제곱. 네 번째 a 곱하기 b의 n제곱 하면은 a의 n제곱에 b의 n제곱. 다섯 번째 b분의 a의 n제곱 하면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치수법칙 전부 다 알고 있고. 맞아.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면은 뭘 알고 있어야 되겠어? a의 0제곱은 무조건 1 나오고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 나올 거야.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분의 1 나올 거고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루트 a 나올 거야.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로그로 넘어가자. 자, 로그는 어떤 형태로 나와죠? x의 n제곱해서 다시 자, 로그 a의 n이 x 나와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녀석을 지수편으로 a의 x제곱은 n 하고 바꿀 수 있고 자, 로그에서 이 녀석을 로그에서 밑이라고 하고 얘를 진수라고 한다. 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밑과 진수의 조건이야.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닐 거야. 또 진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돼. 오늘 내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 어제 야구장을 갔다 왔거든. 그래서 좀 소리 좀 질렀어. 막 뒤집어져 목소리가 지금. 미안해. 글쎄.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자, 로그 표현은 지수표현은 로그 표현으로 바꾸는 건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상태에서 로그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로그 a의 1은 0 나올 거고 로그 a의 a는 무조건 1 나올 거야. 두 번째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하면 속에 있는 애끼리 곱해주면 되고 자, 로그 a의 m 마이너스 로그 a의 n 하면 로그 a의 mn 하고 속에 있는 애들끼리 뭔 소리는 또 나눠주면 되고 됐지? 자, 세 번째 로그 a의 m의 k제곱은 k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이 정도를 기본 성질로 해서 맞지? 자, 어떻게 돼? 자, 로그끼리 계산되려면 결국에는 밑이 같다라는 게 필요해. 그치?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야?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밑변환 공식. 자,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하고 나올 거고 a랑 b랑 자리 바꾸면은 역수되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알겠어요? 됐어요? 자, 이 녀석 살짝 응용하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가 1 나오니까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하고 밑과 진수가 순환되는 형태로 생겼으면 곱하면 무조건 1 나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지? 자, 로그 밑변환 공식 좀 더 응용하면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 나와 있으면은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또 어떤 게 있었어? 이거 있었어. 자, a의 로그 b의 c는 a랑 c랑 자리 바꿔서 c의 로그 b의 a 모양으로 바뀌는 것까지 전부 다 기본 공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로그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공식들이야. 알겠지? 이 공식들은 그냥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가기 전에 몇 문제만 우리 보고 갑시다. 치수함수 들어가기 전에. 자, 그래서 12페이지 보면은 이제 유형 1번부터 보니까 자, n제곱근에 대한 문제 자주 출제되진 않는다고 보니까 언제 나왔어? 24년 5월달 모의고사에 한 번 출제되고 수능이나 그런 데서는 나오지 않았을 수능이나 그런 데서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은 단순 계산 문제니까 쭉쭉쭉쭉 여러분들 그냥 연습 삼아 풀어보시면 되고. 자, 유형 3번부터는 이제 지수법칙 활용하는 형태 문제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4점짜리로 좀 출제가 됐는데,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로그 계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몇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보고 저기를 하자. 자, 35번까지 일단 풀어볼 건데 뭐부터 풀어볼 거냐면 16페이지 22번이랑 뒤에 19페이지 32번 33번 세 문제 한번 풀어보고 앞에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 알겠지? 다 푼 사람은 이제 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돼. 알겠지? 그 세 문제 먼저 풀어본 다음에 22번, 32번, 33번 세 문제 먼저 풀어본 다음에 앞으로 넘어와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방금 풀어보라고 했던 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 그러고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자. 자, 처음에 요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할 때 내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랬네. 자, 그래서 방정식이네 곱하기 되겠으니까 앞에 게 0 또는 뒤에 게 0하고 나와. 자, 그래서 x의 n제곱이 8일 때랑 x의 2n제곱이 8일 때로 생각할 건데, 자, 여기서 2n은 확실하게 짝수인데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는 상태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줄 거야. 첫 번째 n이 짝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n이 짝수일 때는 8의 짝수 제곱근 찾는 거니까 x의 n제곱이 8에서 뭐 하고 하면 되겠어? 얘가 2의 세제곱해서 x는 뭐 나와? 풀마 n제곱근 루트 2의 세제곱 즉 풀마 2의 n분의 3제곱하고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x의 2n이 8일 때도 마찬가지로 x가 뭐가 나와? 풀마 2n제곱근 루트 8 즉 풀마 2의 2n분의 3제곱 형태로 나올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실근이 두 개 나와서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해보면은 음수 두 개, 양수 두 개 곱해줬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 나오네. 근데 문제에서는 음수랬거든. 그치? 말도 안 된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갈 거고. 자, 두 번째니 홀수일 때를 내봐야지. 자, n이 홀수일 때는 x의 n제곱이 8 하고 나온 x값은 어떻게 찾아주면 돼? n제곱근 루트 8 모양만 나온댔어. 그래서 2의 n분의 3제곱하고 나올 거고, x의 2n제곱이 8 하고 나왔을 때는 x가 풀마의 2n제곱근 루트 8이라서 풀마의 2의 2n분의 3제곱하고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3개 곱하면은 음수 나오는 거 맞고 3개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4다 이용해서 n값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2의 n분의 3 곱하기 2의 2n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2n분의 3이 4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다. 그래서 플러스 돼버리고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주면 2의 n분의 3 더하기 2n분의 3 더하기 2n분의 3이 2의 제곱 나와서 요거 계산하니까 n분의 3 얘랑 더하니까 2분의 n분의 6이 2의 제곱하고 나오겠네. 그치? 자, 그래서 n은 3이구나 하고 찾아줄 수 있겠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요 두 문제는 어려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나와? 어떤 내용이 나와? 어떤 직선의 수직이네? 무게중심이네? 그 다음 문제 보면 내분 나오고 그 다음 문제 보면 외분 나와. 그치? 무게중심, 내분, 외분 공식 기억나니? 기억나나? 혹시 모르니까 우린 다 알고 있겠지만, 그치?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주고 가려고. 그치? 자, 수직 조건 나왔어. 수직 조건 나오면은 우리는 항상 뭐 하고 해줘?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거는 안 까먹었을 거야. 수투 파트에서도 많이 했었거든. 그치? 자,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해줘? A점이 x1, y1, B점이 x2, y2, C점이 x3, y3 나왔을 때
무게 중심 좌표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하고 나올 거고, 두 번째 내분점 m 대 n 내분점 공식은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 해놓고 x값 뒤에 거 먼저 앞에 거 나중에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 해놓고 y값 뒤에 거 앞에 거 나중에 해주고, 자, 세 번째 m 대 n 외분점은 내분점 공식에서 가운데 있는 플러스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돼. 뒤에 거 먼저 앞에 거 나중에 m-n분의 m-n 넣고 y값 뒤에 거 먼저 앞에 거 나중에 해가지고 해결하면 된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1학년 때 내용이 가끔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데 연도 보니까 몇 년도야? 2024년도야. 그치? 2024학년도니까 2023년 수능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에 1학년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해 24년 9월 모의고사, 이제 평가원에서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9월 모의고사 어땠네 저쨌네 이렇게 얘기할 때 중대한 발표가 있었죠. 어떤 발표가 있었어? 앞으로 수능에서는 킬러 문제는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놓고 킬러 문제라고 찍은 문제 중에 하나가 9월 모의고사 중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뭐 다음 중 옳은 명제를 고르시오 해가지고 A 명제, B 명제, C 명제에서 이 명제가 옳으면은 100을 곱하고 여기 이게 옳으면은 10을 곱하고 이게 참인 명제면 2를 곱해가지고 뭐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를 구하시오 뭐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었어. 알지? 이게 29번 문제가 그랬어. 29번이 아닌가? 21번 문제가 그랬어. 공통으로. 알지? 21번 문제가 그랬었는데 명제 파트 1학년 때 보고 안 보거든. 그치? 그래서 애들이 뭐 명제 자체도 어려워했는데 어쨌든 참인의 거짓인에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은 결국엔 지수 함수에 대한 문제였어. 그치?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거든. 그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 근데 평가원에서 이거를 킬러 문제라고 정의를 해버린 거야. 지들이 내놓고 지들이 출제해놓고 이건 킬러 문제야 그래버렸어. 교육부에서.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배제하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치? 왜 킬러 문제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수능에 냈대. 그래서 킬러 문제래.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내야지. 그지 같은 놈들이. 그치?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을 거라고 안 내겠대. 그치? 그래서 24년도까지만 1학년 과정이 이렇게 포함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킬러 문제를 배제해가지고 1학년 내용이 잘 안 나오는 추세인데 그 이후에 뭐가 됐지? 정권이 교체가 됐네. 그래서 몰라 이제. 이제 몰라. 오케이 1학년 께 나올 수도 있어. 이제 특히나 유리함수래.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방금 했던 도형의 성질이랑 되게 많이 연관이 돼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공식들 까먹은 거 있으면 한 번씩 잡고 가는 게 좋아.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35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지수함수 파트 봅시다.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긴 게 지수함수야? y는 a의 x제곱하고 생긴 게 지수함수고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절대로 1이 되지 않을 거야. 자, 그 상태에서 a가 양수면은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a가 0보다 작으면은 0보다 1보다 0부터 1 사이에서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그치? 자,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 0,1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지수함수는 특이하게 뭐가 존재해? 점근선이 존재네. 점근선은 뭘로? X축으로 존재해. 좀 유식하게 Y는 0이 바로 점근선이 된다 라고 생각하실 거고. 그치? 자, 이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할 거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함수 형태는 y는 a의 x-m 더하기 n 모양으로 나올 거고. 맞지? 자, 이 녀석은
자,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는 점근선이 변해? 안 변할 거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 게 점근선을 변화시킨다. 맞지? 자, 그래서 뒤에 더해져 있는 요 녀석이 점근선을 의미할 거고, 자, 점근선이 n인 상태에서 y는 n인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네. 그렇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점근선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사용되니까 점근선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지수함수 활용하면 어떤 형태로 활용이 될 거야? 방정식, 부등식 형태로. 자, 지수 방정식은 어떤 모양이지? 기본적인 형태가 a의 fx가 a의 gx하고 밑을 같게 만들어주면은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같아라고 놓고 푸는 게 일반적이고, 그치? 자, 두 번째 어떤 형태가 있어? 뭐 a의 ex 더하기 a의 뭐 a 곱하기 a의 x 더하기 b 모양. 그래서 치환하는 형태. 그치? 자, 혹은 아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치환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올 거야.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a의 fx가 a의 gx 나오면은 fx가 gx보다 작은 거잖아. 맞아? 아니지? 그래서 왜? 밑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은 부등식의 방향 유지가 되는데 a가 0부터 1 사이면은 부등식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 조심해가지고 해결하면 돼. 맞지? 그래서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를 때는 항상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계산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지? 그리고 뭐 치환하는 거는 오히려 쉽고, 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자,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a의 x 모양으로 나올 거고 a는 마찬가지로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닌 상태에서, 자, 로그에서는 뭐가 필요해? 우리는 정의역이 필요해. 정의역이 뭐가 돼? x는 0보다 크다. 진수 조건이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 상태에서 로그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a가 1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형태의 로그 함수, a가 0부터 1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형태의 로그 함수로 그려질 거고, 자, 로그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정의가 돼. 그치? 그래서 한 문제에서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랑 같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서로 역함수 관계인지 아닌지 그런 거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렇게 따져주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자, 식이 y는 로그 a의 x-m 더하기 n 모양으로 나와질 거고, 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는 점근선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는 점근선을 변화시켜. 그래서 로그는 언제 점근선이 되는 거야? 진수 파트가 0일 때, 즉 x가 m일 때가 점근선이 될 거고, 자, 점근선이 x는 m으로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로그도 마찬가지로 점근선 확실히 찾아줄 줄 알아야 돼. 점근선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요새 자주 출제가 되는 거고. 그치?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게 많이 출제가 돼. 점근선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알아두시고. 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하면은 방정식 문제랑 부등식 문제 활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자, 로그 a의 fx랑 로그 a의 gx 해가지고 밑을 같게 만들어주면은 fx랑 gx랑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다. 맞아? 확실해? 확실해? 절레절레 해야지. 왜? 로그 부등식에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서는 항상 뭐도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 진수 조건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은근히 까먹어. 이제 진수 조건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의 방정식이 모두 다 근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제 자, 뭐 치환하는 거는 뭐 똑같고, 부등식은 마찬가지로 로그 a의 fx 로그 a의 gx 나오면은 항상 뭐부터 진수 조건부터 체크해 놓은 다음에,
첫 번째, 밑이 1보다 크면은 부등식의 방향이 안 바뀔 거고, 두 번째, 밑이 0부터 1 사이면은 부등식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거. 그치? 그래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조심해줘야 됩니다. 진수 조건. 그치? 까먹어가지고 실수하지 말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보통 4점짜리로 많이 출제가 되고 3점짜리로 출제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 36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 건데 계속 풀어봐. 그치? 나는 너네들 푸는 것을 보고 37번, 38번, 39, 40, 41번 차례대로 4점짜리 문제들 풀어줄 겁니다. 이제 쭉 풀면서 안 되는 거인지 체크해보면서 한번 가볼 겁니다. 오이. 자, 37, 38 두 문제 한번 해볼 거야.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번호 때 보면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야. 그치? 자, 그래서 37번 보면은 37번에서는 y는 ax 제곱 마이너스 2이고 a가 1보다 크다 나왔어. 자,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x축 있을 때 자, 점근선이 마이너스 2인 상태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거고 자, 1사분면 위의 점 a에 대해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얘기를 했대. 맞지? 자, 그리고 A, B 길이랑 AC 길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삼각형 넓이가 8하고 나왔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두고 풀 거야? 우리는 일단 A점에 X좌표를 T라고 두고 풀 거야. 그치? 그럼 Y좌표는 A의 T제곱 마이너스 2하고 나올 거고. 그치? 오케이. 자, B점의 좌표는 t, 0 될 거고 C점의 좌표는 t,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첫 번째 조건 이용하니까 AB 길이랑 BC 길이랑 같다 이용해서 뭐가 나와? 이 길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2라서 이 길이도 2하고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A의 t제곱 마이너스 2가 2 따라서 A의 t제곱이 4구나 이런 식으로 구해줄 거고 그치? 자, 두 번째 원점까지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8하고 나왔어. 자, 그런데 밑변의 길이가 이미 4라고 알고 있잖아. 그래서 높이도 4가 나와야지만 8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넓이 이용해서 t가 4라는 거 알아냈어. t 대신에 4 대입하니까 a의 4제곱이 4, 즉 2의 제곱하고 나와서 a는 2의 2분의 1제곱이네. 그치? 문제에서 a랑 t랑 곱한 거 찾으라고 하는 건가? 그치. OB 길이는 t니까. 그래서 두 개 곱한 거 찾아주시면 되고. 자, 38번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38번 문제가 조금 어려워. 자, 보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랑 요 지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을 p랑 q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볼 거는 뭐냐면은 다항함수랑 지수함수의 교점은 찾아줄 수 있어? 절대로 못 찾아줘. 절대로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절대로 찾아줄 수가 없어. 오케이? 자, 그런데 마침 요 녀석의 기울기가 뭐니까? 2짜리니까. 그치? 기울기가 2짜리니까. 자, 요 녀석을 적당히 1만큼 2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켜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이 그래프가 되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해 줘야 돼. 근데 돼?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안 돼. 오케이?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줘야 돼. 그치?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보면은 여기 길이가 5고 여기 길이가 5다라는 거밖에 몰라. 그치?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형이 과연 어떤 삼각형이 되고 길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찾고 시작할 겁니다. 그치? 찾고 시작할 거야. 자, 그래서 삼각형 PQR만 뚝 떼놓고 보면은 5cm, 5cm짜리 이등변 삼각형이긴 한데, 그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PQ 기울기가 몇이라고?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치? 자, 그러니까 P점에서 RQ P점에서 RQ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직각삼각형은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 2라는 얘기야.
맞아요. 자,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K라고 K 썼잖아. K 있잖아. 밑변의 길이를 P라고 하면은 높이는 2P 모양으로 나오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 놓고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P 하고 되는 거라서 이 왼쪽 있는 삼각형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사용해 볼 거라고. 자, 그래서 25는 5-P의 제곱 더하기 2P의 제곱이라서 전개해주면은 25-10P 더하기 P제곱 더하기 4P제곱. 자, 25, 25 없어지고 5P제곱이니까 5P로 묶어주면은 P-2가 0 나와서 P가 0 또는 2인데 2 나오겠지 뭐. 됐슈. 됐지? 자, 그래서 여기 길이가 몇이야? 2고. 여기 길이가 4짜리야. 됐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길이는 3짜리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R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두고 PQ를 나타내 볼 거야. 그치? R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두고. 자, 그럼 R점의 좌표는 T, 마이너스 A에 T 플러스 4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치? 자, P점의 좌표는 뭐가 돼? R점에서부터 3만큼, 4만큼 올라간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T 플러스 3, T 플러스 3을 여기다 대입해버리자. A에 T 플러스 4 더하기 1 하고 나올 거야. 그치? B점의 좌표는. 자, Q점의 좌표는 R점이랑 뭐야? R점부터 X좌표가 5만큼 더 간 거야. 그래서 T 플러스 5, 자, T 플러스 5 여기다 대입해버리자. 그러면은 A에 T 플러스 2제곱 더하기 4분의 7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P점이랑 R점 사이의 Y좌표 차이는 4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AT 더하기 4 더하기 2분의 3에다가 4를 더한 게 A의 T제곱 더하기 4 더하기 1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자, 그래서 넘겨주니까 2에 A의 T제곱 더하기 4가 넘어가니까 3 돼서 2분의 6, 2분의 9 해서 A의 T 플러스 4가 4분의 9하고 나오는구나 하고 하나 찾아줬고. 맞아. 자, 두 번째, 요 녀석 X좌표랑 요 녀석 X좌표랑 어때야 된다고? 같아. Y좌표. 요 녀석 Y좌표랑 요 녀석 Y좌표랑 아니지. 얘 Y좌표랑 얘 Y좌표랑 같아야 되겠다고. 맞지? 자, 그래서 이거는 P랑 R 가지고 지금 식 만들어준 거고, 자, Q랑 R 가지고 식을 만들어주면은 A의 마이너스 A의 T 플러스 4 더하기 2분의 3이랑 A의 T 플러스 2 더하기 4분의 7이랑 같아야 되겠다고. 맞아.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뭐라고 했어? 4분의 9라고 찾아놨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2분의 3이 A의 T 플러스 2 더하기 4분의 7 하고 나와. 그치? 자, 넘겨주니까 몇 나와? 마이너스 16 4분의 6 왜 음수 나오지? 뭐가 잘못됐어? 뭐 잘못 썼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7이구나. 마이너스 4분의 7. 자,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4분의 2 더하기 2분의 3이 A의 T 플러스 2제곱 나와서 A의 T 플러스 2가 1 나오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야. 하고. 그치? 자, T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해버리니까 A의 제곱이 4분의 9. 그래서 A는 2분의 3이야. 하고 나오겠네. 됐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A값, T값 찾았고, 자, 우리는 이제 K값을 찾아줘야 돼. K값은 어떻게 찾아줄 거냐면은 P점의 좌표로 찾아줄 겁니다. P점의 좌표는 T-2 더하기 3이 X좌표라서 1, A의 T 플러스 4가 4분의 9니까 거기다가 1 더해주면 4분의 13,
그 녀석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 위에 점이어야 된다고. 맞아. 자, 그래서 4분의 13, 2 더하기 k라서 k는 4분의 5 하고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조금 어려워. 그치? 차근차근 따라가는 게.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쭉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 볼게. 자, 39번 문제가 내 개인적으로는 지수로그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그치? 왜냐면 애들이 생각하는 게 생각할 게 너무 많거든. 그치? 생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봅시다. fx가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 아우, 나눠져 있는 숫자마저도 악랄하네. 그치?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자, a랑 b가 자연수인 상태에서 k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 중에서 정수인 것 세개수가 2개 되는 모든 k의 범위가 얘가 나오도록 만들어졌어.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거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자. 이 녀석 그래프가 확실하니까 이 녀석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 자, 얘는 증가하는 형태의 지수함수를 앞에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감소하는 형태의 지수함수가 될 거고. 맞아. 감소하는 형태의 지수함수인데 점근선이 8이 될 거야. 8. 자,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주는데 걔를 어디까지만 그려? 마이너스 8까지만 그릴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어디 보자.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 거가 2개 있을 거라고. 그치?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 게 2개 있을 거야. 그 범위가 어떨 거래? 3부터 4까지래. 그치? 그럼 실제로 3을 대입한 함수값이 뭔지 4를 대입한 함수값이 뭔지 찾아줄 겁니다. 자, 3을 대입해 보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해 보면 8 빼기 1 나와서 7 나오고 4를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8에서 5 나올 거야. 5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 사이에 이제 K가 찍혀 있으면은 그 K보다 작은 쪽에서 Y 값이 정수가 되는 게 2개 있을 거라고. 그치? Y 값이 정수가 되는 게. 그럼 뭐 있겠어? 7 하나 있고. 맞지? 8은 안 돼. 8은 점근선이니까. 그치? 7 하나 있고 뭐가 있어? 요 사이에 6이 되는 점이 하나 있겠지? 맞아. 그치? 자, 그래서 K가 이쯤 찍혀 있다 그러면은 K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것 중에서 Y값이 정수가 되는 게 6, 7 두 개 있을 거라고. 맞아? 자, 그러니까 결국 요 녀석 집합은 (6이랑) (7) 두 개밖에 딱 없을 거란 얘기야. 그치? 다른 정수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야. 그치? 6, 7만 있어야 돼. 맞아? 그치? 자, 그런데 보면 K가 여기 말고 Y 값이 6이 되는 요 X 값보다 더 왼쪽에 K가 찍혀 있을 때도 그치? 3부터 4 사이에 있는 모든 K에 대해서 정수가 2개 나올 거래. 그치? 그럼 K가 여기 찍혀 있으면 이거보다 작은 쪽에 지금 정수가 뭐밖에 없어? 7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6이라는 게 어디 있어야 되겠어? 자, 요 함수에서는 6이라는 함수값을 더 이상 찾아줄 수 없어. 그치?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 이제 6이라는 함수값이 나와야 되겠다고. 됐습니까? 이해돼?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은 Y값을 6으로 가지고 있는 값이 돼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되지? 자, 그리고 5는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5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치? 5는 가지고 있지 않고 6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점근선이 뭐가 돼야 된다고? 5가 돼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점근선이 5가 되게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B가 5라는 거 알아냈고, B가 자연수니까, 그치? B가 5라는 거 알아냈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생각해 볼게. 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함수값이 6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치? 6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을 대입한 요 끝점은 6보다는 확실히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그치? 7보다 크면 될까 안 될까? 7보다 크면은 만약에 이게 7보다 큰 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치? 이미 요 그래프 상에서 y 값이 정수가 되는
값이 6, 7 두 개가 모두 다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K가 여기 있을 때도 6, 7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K가 이쯤 있을 때도 이거보다 작은 쪽에서 6, 7 가지고 있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맞아. 자, 그러니까 정수가 두 개가 되는 모든 K의 범위를 얘라고 할 수가 없겠네. 4보다 작은 쪽에서는 전부 다 정수가 두 개가 될 거잖아. 그치? 3부터 4까지에서만 정수가 두 개가 되는데 근데. 그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7이 존재하면 안 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결국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8이 점근선이 되게 이렇게 마이너스 8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3을 대입한 게 7 나오고 4를 대입한 게 5가 나와서 우리가 찾고 싶은 마이너스 8보다 작은 쪽에서는 점근선이 5가 돼야 되는 거고. 그치? 자, 이때 함수값은 어디에 찍혀 있어야 된다고? 6은 가지고 있고 7은 안 가지고 있게 찍혀야 되겠다고.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8보다 작은 쪽에서 y값이 6은 가지고 있고 7은 안 가져 있게 찍혀야지만, 그치? 6, 7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범위가 3부터 4까지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결국 우리는 뭐야? 이 밑에 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8을 대입한 함수값을 생각할 거야. 그래서 2에 마이너스 8 더하기 a 더하기 5가 몇부터 몇 사이여야 된다고? 6부터 7 사이여야 되겠다고. 되시오? 자, 그래서 5 넘겨주니까 2에 마이너스 8 더하기 a가 1부터 2 사이여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a가 몇부터 몇 사이? 0부터 1 사이여야 되는 거라서 a의 범위는 8부터 9 사이야. 그래서 a는 자연수였으니까 a는 8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8에서 요 함수의 함수값이 6과 7 사이에 찍혀 있다는 거를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운 일이야. 알겠지? 한 번만 더 얘기하고 가면은 왜 7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가 8이고 마이너스 8일 때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가 3일 때 7 나오고 4일 때 5 나오는 상태에서 6이 나오는 값이 이 중간쯤에 있을 거야. 그럼 만약에 이 녀석 함수값이 7이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치? 오케이. K가 요쯤 찍혀 있을 때도 3부터 4까지에 있는 K에 대해서도 이거보다 작은 쪽에서 정수가 6, 7하고 두 개 나오는데, 그치? K가 여기 있을 때도 이거보다 작은 쪽에서 정수가 되는 함수값이 6, 7 나와버릴 거라고. 그치? 그럼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정수가 두 개 되는 K값은 3과 4 사이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지만 K가 여기 있을 때 이거보다 작은 쪽에서 함수값이 6, 7 나오는 거고. 그치? 3보다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정수가 되는 값이 뭐밖에 안 나와? 여기서는 정수가 되는 값이 안 나오고 여기서 6밖에 안 나오네. 정수가 되는 게 하나밖에 안 나와.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3, 4 사이에서만 정수가 두 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거라. 이해됩니까? 그치? 그래서 조금 파악하는 게, 그래프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워. 그래서 A는 8, B는 5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0번이랑 41번 바로 풀고 넘어갈게. 그치? 40번이랑 41번 바로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39, 40, 41번 문제는 다시 한번 너네들이 풀어보고
막히는 데 있으면 꼭 얘기해야 돼. 자, 40번 보면 fx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b 모양으로 나와 있어. 자, 그리고 x가 4가 아닌 거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fx 더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4에 fx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나왔대. 그치? 자,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의 유계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무슨 조건을 만족할 거냐면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y는 gx랑 y는 t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0 아니면 2밖에 없대. 그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세 점에서 만나거나 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야. 두 점? 한 점에서 만나거나 세 점에서 만나거나 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gx부터 한번 파악해 봅시다. gx라는 거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네. 절대값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절대값 소리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줄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절대값 소리가 0보다 클 때, 즉 x가 4보다 크면은 절대값 그냥 없어져서 약분돼가지고 그냥 얘는 1 돼. 그치? 그래 놓고 나서 얘랑 얘랑 계산하니까 gx가 뭐 나와? 뒤에 있는 2x 없어져가지고 2fx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x가 0보다 4보다 작으면은 절대값 소리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약분될 거야.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준다는 얘기지. 빼니까 뭐 나와? gx가 2 곱하기 2의 x제곱 즉 2의 x 플러스 1제곱하고 나오겠네. 됐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gx는 뭐가 나올 거냐? x가 4보다 클 때는 2fx래. 거기서 그래서 여기다 2 곱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b하고 나올 거고, x가 4보다 작을 때는 2의 x 플러스 1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그렇죠? 됐지? 자, 그래서 확실한 거부터 한번 그려볼게. 4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눠져 있고 어떻게 그려져 있어? 4를 대입한 함수값이 2의 5제곱이니까 32하고 돼서 쑥 이렇게 해서 4보다 작은 쪽에서 그려졌고, 그치? 4보다 큰 쪽에서는 증가하는 지수함수를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네? 마이너스 x네?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증가하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걔를 y축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야. 그치? 자,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줄 겁니다. 언제? 4보다 큰 쪽에서만. 맞아.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네. 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맞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그치? 이렇게 그려지면 돼, 안 돼? 안 돼.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겨버리네. 그치?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안 생기려면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좀 밑으로 점근선이 생겨버리면 또 돼, 안 돼? 안 될 거라고. 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기니까. 마찬가지로 이 점근선이 위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으면 돼? 안 될 거라고. 왜? 또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길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점근선이 어디서 존재해야 되겠어? 32가 점근선이 되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치? 32가 되게 이렇게 점근선이 가야 되는구나. 그치? 자, 따라서 이 녀석의 점근선 B라는 게 뭐여야 돼? 32고, 또 A는 어떻게 찾아줄 거야? 4를 대입한 함수값이 0 나와야 되겠다. 그치? 안 돼? B에도 2를 곱해야 돼. 아이, 정말. 2B네. 그래서 2B가 30이 나와서 B는 16하고 나올 거고. 그치? 오케이. 자, 여기다가 뭐? 4를 대입한 함수값이 0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G에 4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에 4 대입하니까 A-3제곱 더하기 32가 0 나와서 2의 A-3제곱이 32, 즉 2의 5제곱이니까 A는 8 나오겠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다고. 됐어?
자, 그래서 39번, 40번 전부 다 어떤 모양이야? 그래프 유추하는 형태의 문제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 유추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해결해 주셔야 돼. 그치? 아까 41번은 그렇게 하니까 해결됐어? 오케이. 자, 41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자. 맞아, 풀어볼게. 상수 A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치? 뭐 별 조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야, 저 녀석이. 자, 그 상태에서 fx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은 2의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7이야. 언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a 더하기 10이야. 언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실수 t에 대해서 유연석 그래프랑 x 플러스 2의 a제곱 y 마이너스 t는 0과 만나는 점의 교점의 개수가 GT라고 할 텐데, 그치? 자, GT가 2를 만족시키는 T의 최소값과 실제 fx의 최소값이 같더래. 그치? 그럴 때 만족하는 2의 A제곱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한번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요 문제 39번 40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자, 미지수가 포함된 지수함수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유추해보라는 형태의 문제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확실한 것부터 일단 그려주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 그리래. 그치? 증가하는 형태의 지수함수가 나와. 그래서 점근선이 7인 상태에서 증가하고 있을 거야.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8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상태고. 그치? 자, 0보다 작을 때는 등호 안 들어갔어. 미안.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고.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그래프 그릴 거야. 마이너스 없을 때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지수함수가 그려질 거고. 점근선이 몇 자리야? 10자리가 점근선이 됐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뭐가 좀 성립하지 않아?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네. 문제에서는 최소값이 항상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치? 얘에서는 제일 작은 값이 존재하지 않아. 맞아. 자, 그러니까 최소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때야 되겠어? 요 시작점이 마이너스 2,7보다는 아래쪽에 찍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다고. 알겠어? 됐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자, 우리한테 주어진 그래프 또 보니까 2의 a제곱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t하고 돼서 y는 마이너스 2의 a제곱분의 x 더하기 2의 a제곱분의 t하고 나오는 거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나오네. 그치?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랑 얘랑 만나는 점 중에서 두 점이 되는 경우를 찾아주라고. 맞아. 자, 두 점이 되는 경우 언제야?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이때 두 점이 될 거고. 그치?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를 지날 때부터 여기를 지날 때까지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치? 자, 그때 뭐의 최소값을 찾고 싶어? t의 최소값을 찾고 싶어. t는 뭐랑 관련 있어? y 절편이랑 관련 있어. 그치? 그러니까 y 절편이 제일 밑에 있을 때가 언제냐 이거요. 언제야? 요 점을 지날 때가 최소가 되겠네. 그치? 이때 t의 최소가 만들어질 거야. 그치? 무슨 점을 지날 때? 요 시작점을 지날 때. 그치? 자, fx의 최소값은 뭐야? 요 점의 y값이 fx의 최소값이야. 그치? 그래서 요 점을 지날 때 t값이랑 요 점의 y값이랑 같게 되는 녀석을 찾아주라고.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시작점부터 찾아보자. 시작점은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아래다 대입해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더하기 10이라서 역수치해주자. 마이너스 2에 2 더하기 a 더하기 10이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2 콤마 요점이 시작점이 되는 거고 그치? 이때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에 2 더하기 a 더하기 10하고 나올 거야. 그치? 또 우리는 뭘 찾아줘야 되겠어? t의 최소값도 찾아줘야 돼. 그럼 t값은 어디다 대입해서 구해야 돼? 요 직선에다 대입해야지만 t값 찾아줄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어떤 점을? 요 시작점을 대입할 거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 더하기 a 더하기 10이라는 점을 어디다가 x 더하기 2a y 마이너스 t는 0에다가 대입한 t값이 우리가 찾고 싶은 최소값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여기다 2에 a제곱 곱하니까 마이너스 2에 2 더하기 2a 플러스 10 곱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t가 0 나왔어. 넘겨주니까 t는 결국 마이너스 2 더하기 2a 플러스 10 곱하기 2의 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같아질 거래. 그치? fx의 최소값이랑 t의 최소값이랑 같아질 거래. 그치? 그래서 두 개 갖다고 놓고 풀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에 2 더하기 2a 더하기 10 곱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에 2 더하기 a 플러스 10하고 나와서 살짝만 정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2a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2가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a제곱 더하기 10하고 나와. 자, 2항에 버리니까 4 곱하기 2의 2a제곱 마이너스 14 곱하기 2의 a제곱 플러스 12가 0 나와서 2 곱하기 2의 2a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2의 a제곱 더하기 6이 0 나오네. 2, 1, 2, 3 맘하면 되니까 2의 아이 정말 2의 a제곱이 2분의 3 또는 2의 a제곱이 2하고 나올 거다. 알겠어요? 그치? 뭐 찾으래 근데 문제에서? 모든 2의 a제곱의 값을 구하라. 찾네. 그치? 그래서 두 개 곱해서 답 찾아주면 되겠지. 이해되시오?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문제 정리해보고 다 한 사람은 그 다음 쭉쭉쭉 이어서 풀어볼게.